안녕하세요.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 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는 현재 2010 버전이고요. 이제 문제를 불러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IT 플러스 모의고사 있습니다. 여기서 캡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한영을 영어로 선택하시고 소문자, 대문자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패스워드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작업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요. 자, 서식 시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G1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 제목 및 머리글 제목 1이라고 했습니다. 홈 탭에서 보시면 셀 스타일 있죠. 여기에서 제목 및 머리글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목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B4에서 B13번, B4에서 B13번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표시 외와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4월 1일 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메뉴에서 보시면 4월 1일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하나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M 하나 지우시고 D 하나 지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이 이제 화라는 것은 요일은 어떻게 표현하냐는데 요일을 표현할 때는 AAA가 요일을 표현하고요. 그러면 월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한 글자를 더 입력해서 A가 네 글자이면 월요일, 화요일처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물은 월만 표시되기 때문에 A가 3개입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은 이렇게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됐으면 확인. 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C4에서 C13 영역은 이름을 정의하라 했습니다. 판매 제품으로 이름을 정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설정하시고 이름 상자죠. 이름 상자에서 판매 제품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고 자, 혹시 이름 정의하다가 실수했을 경우는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라는 메뉴 선택하시면 여기에 있죠.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F4에서 F13 영역이라고 그랬네요. F4에서 F13 영역은 천 단위 구분기호죠. 쉼표 스타일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콤마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3에서 G3 영역은 G13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굵은 상자 테두리죠. 그래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3에서 G13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그러고 난 후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식 시트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D3에서 D13 영역, D3에서 D4에서 D13 영역은 색조,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 반복되죠. 문제가 여기에서 녹색, 노랑, 빨강, 녹색, 노랑, 빨강 첫 번째 거네요.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E4에서 E13 영역에 데이터 막대 파랑색 데이터 막대라고 있고요. 2010 버전에서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파랑색 막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E4에서 E13 영역 드래그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파랑 데이터 막대는 첫 번째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에서 파랑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1, 2, 3 기본 작업에 1, 2, 3은 당연히 다 맞으셔야 된다는 거 또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IT 플러스는 누차 얘기하지만 함수를 몰라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것들을 다 맞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 계산 작업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판매 제품과 상품 정보. 상품 정보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판매 제품은 이 데이터네요. 이것을 이용해서 상품 정보를 이용하고 상품명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계산하시오. 여기 헷갈려요. 계산하시오. 가져오시오 이러면 되는데 계산하시오면 상품명이 텍스트인데 계산을 한다는 게 좀 애매하죠. 근데 함수기 때문에 계산한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는 vlookup. 자, 찾는 값이 왼쪽에 있는 판매 제품이죠. 얘를 이용해서 얘와 매칭되는 판매 코드를 갖고라는 거기 때문에 조건 범위는 B의 19번부터 그 다음에 C의 28번입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참조를 묶어야 되니까 F4를 누르시고요. 콤마
이 블럭 정한 곳에 두 번째 열 걸 갖고 오기 때문에 2, 정확한 값 false 또는 0을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 7번에 해당하는 삼국차, 2번에 해당하는 누나차, 8번에 해당하는 솔봉차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량을 이용하여 누적 판매 수량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수량을 이용해서 누적 판매량을 계산하는데 누적 판매 수량을 순번대로 누적하여 산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첫 번째 데이터를 첫 번째에서 누적 판매니까 53이 올 거고요. 두 번째는 53 곱하기 20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53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썸이니까 53 더하기 20 더하기 36이 세 번째 칸에 오고 네 번째 칸은 53, 20, 36, 44를 각각 더하는 게 와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수식으로 사용하면 썸을 입력하시고 처음에 시작은 53인 224에서 계속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4에서 Shift 콜론을 눌러서 범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24는 절대참조로 묶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으시면 이 데이터는 224에서 시작해서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 25, 26, 27로 늘어서 누적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됐으면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오류는 이제 왼쪽에 숫자들이 인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2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3번 수량을 이용하여 할인율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할인율은 수량이 50 이상이고 단가가 5만 이상이면 10%, 수량이 30 미만이면 0%, 그 외에는 5%로 계산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함수는 if와 and네요. and라는 것은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는 true와 false를 각각 한 개씩 출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결과가 수량이 10%고 그 다음에 30 미만이면 0%, 그 다음에 그 외에는 5%라고 해서 출력 결과가 true가 하나면 false가 두 개죠. 그래서 이 false가 두 개인 것을 다시 한번 if문을 써서 이 내용은 0%는 true를 만들고 그 다음에 5%는 false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중 if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는 if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and를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인 수량은 5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50이 돼야 정상이죠. 콤마 한 가지의 조건은 단가가 5만 이상이랬기 때문에 단가가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5만을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뭘 출력한다고 했습니까? 10%를 출력하겠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 이제 false가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0%와 5%이기 때문에 if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true와 false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if 여기서는 뭐 두 개의 조건이 아니라 수량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수량이 30보다 작으면 이 조건이 되겠죠. 이게 만족할 때는 0%,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5%를 출력하겠다라고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수식은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f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로는 당연히 두 개를 눌러서 마감을 해야 되겠죠.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D get 함수 수량과 판매 제품을 이용해서 수량이 가장 많은 판매 제품을 선택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D get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고요. F16의 max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D get 함수를 살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찾을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하나인 경우에 그 레코드를 추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D get 함수는 레코드 추출 함수입니다. 자, D get 함수의 수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한 학생들이 있어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제품을 구하고자 하는 제품명을 찾고자 하는 열번호가 되겠죠. 열번호.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건 범위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자, 요걸 빼야겠네요. 조건 범위는 요거죠. 뭡니까? 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 수량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는 맥스를 이용해서 수량의 가장 큰 값을 찾아야겠죠. 그죠? 수량이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조건 범위가 여기 되는 건 이 조건에 맞는 제품명을 가지고 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건 제품명.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것은 제품명인데 여기서는 판매 제품이군요. 판매 제품인데 그 다음에 조건은 요게 됩니다. 그래서 dget 함수는 제품명, 판매 제품을 가지고 온 함수가 dget 함수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수식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dget, 그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전체인 얘가 어디서부터 돼 있나요? A의 3번부터 H의 13번까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계산하기 전까지는 단가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의 열번호는 우리가 판매 제품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판매 제품 선택, 콤마, 조건 범위는 왼쪽에 있는 F14, F15, F16이 되겠네요. 그다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함수의 수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전체 범위,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필드명인 열번호,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면 70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기산차죠. 가장 큰 기산차고 P001이죠. 그래서 이 제품명을 판매 제품을 찾고자 할 때는 dget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판매 제품 C4에서 C13셀을 이용해서 상품 정보의 판매 코드별 판매 건수를 계산하시려고 했습니다. 판매 제품별 판매 건수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판매 건수는 P001에 해당하는 건수는 몇 개인가, P002에 해당하는 건수는 몇 개인가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count if문과 그 다음 뒤에다 건을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는 count if. 자, count if 함수는 아시겠지만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죠? 판매 제품에서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제품이 조건 범위가 될 거고요. 자, 체육인들을 해서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참조로 묶어야겠죠. 콤마. 그 다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왼쪽에 있는 판매 코드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판매 코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을 넣어서 몇 건이다 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됐으면 함수 또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렇게 함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는 range와 크리테리아죠. 조건 범위 조건. 원래 조건을 보통 대부분 인용 보호를 써서 직접 로컬적으로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셀을 참조하기 때문에 셀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를 누르고 채우기를 해보시면 그 위에 있는 조건에서 P001에 해당하는 개수는 몇 개냐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수식을 먼저 하지 마세요. 수식을 맨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수식을 먼저 해버리다가 막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시험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맨 마지막에 하십니다. 풀이를 지금 이렇게 했을 뿐이지 맨 마지막에 풀이도 맨 마지막에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자,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분석 작업 패턴 계속 유사하죠. 분석 작업은 분석 1은 대부분 유효성 검사, 2는 정렬, 3은 고급 필터, 그 다음에 4번은 부분합 또는 필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3, 4번이란 말도 있죠. 3번 이상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험 문제를 5, 6회를 반복해서 풀고 가면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럼 웬만한 시험들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복습이 전제하에요. 한번 풀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석-1번에서 C4에서 C13번 영역에 이거 맞죠? 예제가 똑같아서 깜짝 놀랐네요. 유효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요. 옆에 있는 판매 코드를 이용해서 I4에서 I13을 이용해서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제한 대상이 목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목록 선택하시면 되고 범위는 오른쪽에 있는 I의 4부터 I의 13번까지 블록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됐으면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드롭다운 아이콘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이죠. 자, 분석 1번 시트에서 이번에는 정렬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렬을 하라고 할 때는 표 내부에다 클릭을 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A3에서 G13 영역이죠. 그 다음에 1수준과 2수준이 있네요. 그래서 정렬 메뉴를 가시고 1수준은 구입처 기준으로 보성, 하동, 제주순으로 하라 했습니다. 자, 구입처라고 했습니다. 구입처. 근데 이 보성, 하동, 제주는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가시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보성, 그 다음에 하동, 제주라고 엔터를 누르시고 그 다음 추가를 이용해서 왼쪽에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한 후에 기준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정렬에 보성, 하동, 제주라고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기준을 추가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기준은 판매 기준으로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먼저 구입처가 보성, 하동, 제주로 그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보성에서 가장 큰 순, 그 다음에 하동에서 가장 큰 순, 제주에서 가장 큰 순으로 정렬이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석 2번 시트에 A3에서 분석 2번 시트 A3에서 G13 A3에서 G13 영역에서 단가가 3만 이상 그 다음에 10만 미만인 제품들의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고급 필터 이용하라 그랬고요. 조건은 B의 15번에다가 쓰래네요. 그 다음에 필터의 조건은 15에서 D17이었고요. 필터 결과는 A의 20에 다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조건은 단가만 가지고 하네요. 그렇죠? 그럼 단가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3만 이상 10만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에 표현할 수 없고요. 한 개씩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3만 그 다음에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 10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표시를 하셨으면 표 내부의 마우스 포인터 클릭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범위 설정 확인하시라고 그랬고요. 조건 범위는 B15에서 A15에서 조건이 위치가 잘못됐군요. 그러면 취소 한번 누르고요. 옮기죠. B15에서 D17이죠. 그러니까 B15에다 넣고요. 다시 고급 필터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가 B15에서 C16 복사 위치는 어디라고요? A의 20번.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3만에서 10만 사이 단가가 3만에서 10만 사이인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고급 필터는 끝난다는 거. 그래서 동일한 단가에 대해서 범위 안의 것을 하실 때는 각각 다르게 조건을 넣고 한 개씩밖에 못한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분석 3번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이래요. 아까도 말씀을 그랬다. 자, 행 레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명이 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날짜가 판매일이고요. 판매 제품이 이제 P001이네요.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 3번 시트에서 A3, G13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새 워크시트 작성하고 시트의 이름은 피벗 테이블이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판매일은 5일의 단위로 그룹화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출력 결과가 A3번에 있네요. 그쵸? 요거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석 3번 시트에서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새 워크시트죠. 표 범위 확인합니다. 이거 밖에 있었군요. 아까 표를 표 데이터 내부에다가 셀 포인터를 클릭하지 않으시면 범위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범위 설정하시면 되죠. A3에서 G13 그 다음 새 워크시트라 했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A3부터 시작되는 피벗 테이블 자동으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피벗 테이블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 레이블에 아까도 보셨지만 분석에서 보니까 판매일이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판매일을 행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P001은 판매 제품이었죠. 그래서 판매 제품을 드래그해서 밑으로 가져가시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값은 합계 수량이죠. 그래서 합계 수량을 끌어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여기 출력 결과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조정을 했고요. 그쵸? 근데 요거 있죠. 5일 단위로 그룹화되어야 된다. 날짜가 지금 1, 2, 3이잖아요. 5일 단위로 그룹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날짜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로 표현할 거고요. 월을 지우고 날짜 수는 5로 바꿔줘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월로 되어 있던 거 1로 바꾸시고 날짜 수를 5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 결과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룹화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셀이 하나만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날짜가. 그래서 셀만 하나만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기타 작업이군요. 그래서 옆에 기타 작업으로 가서 외부 데이터 시트. 자, 외부 데이터 시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네요. 그렇죠? db.access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갈 위치는 A3번 셀, 표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했습니다. 자, A3번이라니까 A3번 그냥 선택해 놓고 가죠. 이렇게 하고 데이터 탭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이니까 외부 데이터니까 액세스. 그 다음에 예제 파일 다운로드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엑셀 입문 11주 자료에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A의 3번 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A3번.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했죠. 이 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표도구 탭에 보시면 도구 그룹에 범위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보여지는 메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요거 피벗 테이블로 요약, 중복 항목 제거, 범위로 변환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로 변환을 하시면 표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시트에서 A3에서 9, 그 다음 C3에서 D9까지 범위 선택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A3에서 A9, 그 다음에 C3에서 D9까지 범위 선택한 후에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삽입 탭에서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A14에서 G30이라고 했으니까 A14 그 다음에 G13까지 드래그해서 G30까지 드래그를 해서 확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이 끝났죠. 3번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 안 했기 때문에 차트 제목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 범례 위치는 서식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은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있고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항상 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표의 중간에 차트의 중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다음 제목을 입력해야겠죠. 제품 정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위로 넣으라 그랬으니까 범례에서 위쪽 범례 표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용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변경하고 보조축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용량을 보시면 파란색 계열이죠. 파란색 계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범례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범례 한번 클릭, 그 다음 용량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용량만 설정되고요. 오른쪽 버튼 보조축을 먼저 바꾸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신 후에 보조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요건 2010 버전과 2010 버전 이후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0 버전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후에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 결과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25번이라 했으니까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을 2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흑백이죠. 그다음 세로값 축의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바꾸라 했습니다. 모의고사 1회를 풀어보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세로값 축, 숫자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축 서식, 표시 단위가 없음이 아니라 1000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닫기를 선택하시면 출력 결과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계열의 P003 요소를 가격 계열 막대형 차트네요. 그쵸? 막대 계열 가격 계열의 P00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003 큰 거네요. 한번 클릭, 요 계열만 선택하게 다시 한번 선택. 데이터 레이블의 종류를 값으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레이아웃 탭에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 메뉴에 그 다음에 바깥쪽 끝이죠. 바깥쪽 끝에 선택을 하시면 천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는 끝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기타 시트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여시면 되고요.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글 왼쪽 구역에 자, 머리글 편집을 해야 되겠죠. 왼쪽 구역에 판매 정보 입력을 하래요. 판매 제품 정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입력하는 형식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바닥글은 오른쪽 영역이라고 그랬네요. 바닥글 편집에서 오른쪽 영역에 시스템의 날짜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날짜는 날짜 삽입이죠. 자, 날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판매 제품 정보가 머리글, 그다음 바닥글에는 2020년 11월 15일 지금 녹화 시점의 날짜죠.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으면 확인하면 끝이죠.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이제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 모의고사 2회 작업이 끝난 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를 풀이를 보시고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의고사 2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